걸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드미라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새로운 카메라를 렌탈을 했어요. 새로운 카메라를 렌탈을 해서 지금 제가 애용하는 원핸드 짐벌 크레인 그리고 크레인 M에 장착을 해서 어느 정도 스테빌라이징이 구현되는지 제가 한번 리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새롭게 렌탈한 카메라는 뭐냐? 네, 바로 이겁니다. 소니 알파 6500이죠. 네, 사실 외형을 보면은 6300과 큰 차이는 없지만 지금 상단에 6500이라는 로고가 보이실 겁니다. 소니 알파 6500을 제가 렌탈을 했습니다. 제가 렌탈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선은 소니 알파 6500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고축 손떨림 방지 기능과 이 원핸드 짐벌 크레인과 크레인 M이 만나면 어느 정도의 스테빌라이징이 구현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제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지금 제가 소니 알파 6500을 렌탈을 했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원핸드 짐벌 크레인 M 그리고 크레인 지금 보시면 크레인 같은 경우는 오디 마크 3에 2470이 장착되어 있고 듀얼 핸들 키트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렇긴 한데 정말 많은 분들이 원핸드 짐벌 크레인과 크레인 M을 쓰시면서 가장 애용하는 카메라가 뭐냐? 저는 물론 NX1이고요. 그런데 아마도 매장에 오시는 분들의 분포를 봐도 6300과 원핸드 짐벌 크레인 그리고 크레인 M을 많이 애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우선은 알파 6300은 삼성 NX1과 비교해도 그렇게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정숙하고 뛰어난 동영상 오토포커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4D 오토포커스라고 하죠. 그리고 매우 작고 콤팩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핸드 짐벌과 활용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이죠. 거기에 4K 3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S로그2, S로그3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천후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마이크 단자는 있지만 이어폰 단자가 없고 그리고 뒷면의 액정이 글쎄요. 이거는 뭐 좀 NX1 같은 정말 압도적인 LCD랑 비교하면은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긴 해요. 하지만 그 외의 모든 면이 부족함이 없어요. 아마 제가 삼성 NX1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제가 사용할 카메라는 GH4나 알파7S 마크 2 같은 카메라가 아니라 저라면은 그리고 제 수준에서는 제 기준에서는 제가 촬영하는 스타일에서는 아마 알파 6300을 사용했을 거예요. 원핸드 짐벌을 사용한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자, 그런데 소니 알파 6500이 등장을 했죠. 6500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굉장히 너무나도 빨리 그리고 조금은 뜬금없이 출시가 된 것 같긴 해요. 우선 6300과 6500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오축 손떨림이 내장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터치스크린이 되죠. 그런데 터치스크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희한한 게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터치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메뉴에서는 터치가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독특한 발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감마 표시 지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프리뷰 모니터, 뭐 블랙매직 같은 경우도 이제 3D 루트가 지원되잖아요. S로그나 S로그 2, 3를 촬영하면서도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색 보정이 된 화면을 미리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은 표시 기능이 탑재된 게 굉장히 더더욱 6300 같은 경우도 동영상에 매우 최적화되어 있었지만 6500은 한 단계 더 동영상에 최적화된 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약간 바디가 무거워졌지만 이 정도 무게는 글쎄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제가 원핸드 짐벌 크레인 M에다가 6500을 장착을 해볼게요. 뭐 크레인 같은 경우야 지금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무거운 카메라도 장착이 되기 때문에 굳이 크레인에 장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0.7kg의 원핸드 짐벌 크레인 M에 장착을 해볼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크레인 M과 6300을 애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6500과 크레인 M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뛰어난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7kg의 원핸드 짐벌 크레인 M, 그리고 매우 콤팩트하고 작고 가벼우며 고성능인 알파 6500. 여성분들도 지금 크레인 M 정도면 그렇게 문제없이 운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게다가 카메라도 가벼우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있는 원핸드 짐벌 크레인 M에 소니 알파 6500을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렌즈는 제가 가장 애용하고 그리고 짐벌에 쓰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매우 저렴하지만 고성능인 1650 PZ f3.5에서 5.6 렌즈를 장착을 하고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궁금한 건 우측 손떨림 방지 기능을 켰을 때, 켜지 않았을 때, 그리고 이 크레인 M과 어느 정도의 스테빌라이징이 구현이 되냐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자, 지금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쾌한 생각 매장에 이 크레인과 크레인 M에 관해서 뭔가 세팅이 안 되고 불량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는데 세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팅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여기 있는 첫 번째 틸트 축의 세팅을 놓치고 바로 이 하단에서 정면에만 딱 카메라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크레인 같은 경우는 비홀더라던가 페이유 같은 경우와 약간은 틀리긴 해요. 하지만 거의 모든 투핸드나 원핸드나 세팅을 하는 방법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제가 지금 진행하는 순서로 세팅을 해주세요. 자, 우선 첫 번째 틸트 축입니다. 틸트 축을 풀어서 카메라가 정면이 아닌 하늘을 보게끔 해야 돼요. 자, 어때요? 딱 고정이 됐죠? 그러면 끝난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엔 두 번째 틸트 축. 하단에 있는 노브를 풀어서 이제는 카메라가 정면을 보게끔 해야 돼요. 자, 지금 앞으로 많이 쏠렸죠? 조금만 뒤로. 네, 됐네요. 세팅이 됩니다. 크레인 M과 알파 6300 그리고 1650 PZ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세팅이 너무나도 간단해요. 정말 제가 봤을 때 이 크레인 M은 뭐 NX500이나 또는 기타 소형 미러리스 카메라가 아닌 정말 알파 6300과 6500을 위해서 태어난 것만큼 세팅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틸트 축이 끝났으면 이제 롤 축입니다. 뒤쪽에 지금 수평이죠. 지금 보세요. 약간 한쪽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죠. 그러면 뒤쪽에 롤축의 노브를 풀어서 중심을 맞춰주세요. 네, 약간만 가면 되겠네요. 그런데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리지만 원핸드 짐벌 크레인 그리고 크레인 M은 워낙에 모터 파워가 압도적이다 보니까 정말 기존의 짐벌처럼 너무나도 미세하게 세팅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바로 원핸드 짐벌 크레인 M과 크레인의 장점이죠. 자, 지금 이렇게 롤축이 되었으면 마지막으로는 패닝 축입니다. 자, 패닝 축은 카메라가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자, 지금 이렇게 일자가 되어야 돼요. 일자가.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보세요. 자, 이렇게 내려가 있죠. 여기에 있는 축이 이렇게 일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노브를 풀고 조절을 해서, 자, 약간만 올라와 있죠. 조금만 뒤로 가면 돼요. 네, 조금만. 네, 세팅이 끝났네요. 이렇게 일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조여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소니 케이블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원핸드 짐벌 크레인과 크레인 M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 그리고 소니 케이블을 별도로 판매하는데 이 컨트롤 케이블이 있으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카메라에서 전원 그리고 녹화 해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아닌 크레인 그리고 크레인 M 자체에서 사진 촬영, 사진의 확대, 축소 그리고 동영상의 녹화 해제 그리고 소니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줌 렌즈는 전동으로 크레인 자체에서 줌인, 줌아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있는 1650 PZ는 부드러운 전동 줌인 줌아웃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알파 6300, 6500과 함께 부드러운 전동 줌까지 크레인에서 완벽하게 운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18-105mm PZ가 유일합니다. 18-105mm PZ 그리고 6300, 6500 조합이면은 이 케이블로 전동으로 짐벌을 운영하면서도 전동으로 줌아웃이 구현이 됩니다. 돌리샷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카메라에서 녹화 해제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닌, 그리고 셔터를 누르는 게 아닌 크레인과 크레인 M 자체에서 녹화 해제, 그 다음에 사진 촬영, 사진의 확대 축소가 이 케이블 하나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6300과 6500 그리고 18-105mm 렌즈는 크레인 M에는 무리예요. 크레인을 가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원핸드 짐벌 크레인 M에는 알파 6300, 6500 그리고 18-105mm 렌즈는 장착이 안 됩니다. 크레인을 가셔야 돼요. 그런데 나는 뭐 전동으로 줌인 줌아웃이 필요 없다 그러시면은 알파 6500, 6300 그리고 1650 PZ가 정말 최고의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6300만 해도 매우 뛰어났는데 우측 손돌방이 지원되는 6500은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 크레인은 스마트폰으로 소니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을 했습니다. 전원을 켜주시고요. 네, 자, 완벽하게 세팅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의 전원을 켜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컨트롤 케이블이 운용이 됩니다. 지금 6300이나 6500 같은 카메라가 먼저 전원이 켜져 있고 컨트롤 케이블 연결하고 그 다음에 크레인 M의 전원을 켜면은 운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네, 지금 보시면은 제 화면은 완벽하게 지금 전자 수평계가 초록색이 나와 있어요. 자, 제가 녹화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지금 제가 크레인 M에서 녹화를 눌러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화면이 제가 원핸드 짐벌 크레인 M 그리고 소니 알파 6500 그리고 우측 손떨림 방지 기능을 켜고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정숙하게 운용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이미 6300과 1650 PZ 원핸드 짐벌 크레인 M을 너무 많이 운용을 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었어요.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강력한 모터 파워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제가 뭐 유쾌한 생각 디자이너고 원핸드 짐벌 크레인을 쓴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은 강력한 모터 파워는 아마 현존하는 원핸드 짐벌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얘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네, 녹화를 꺼보겠습니다. 녹화 끄는 것도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지금 케이블이 있으면 크레인 M 자체의 버튼에서 녹화 해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지금 1650 PZ잖아요. 자, 녹화를 다시 눌러볼게요. 자, 전동 줌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18-105mm 전동 줌 렌즈를 가야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1650 PZ는 렌즈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10만 원대의 저렴한 렌즈다 보니까 그 18-105mm처럼 부드러운 줌은 지원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글쎄요, 제가 이렇게 전동 줌 렌즈 같은 영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짐벌이 그렇게 이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필요하시겠죠. 저야 뭐 삼성 NX1을 쓰다 보니까 이런 케이블 자체가 아예 지원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그래도 필요하시겠죠. 녹화 해제. 네, 녹화 해제가 바로 지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원핸드 짐벌 크레인 M의 소니 알파 6500 그리고 1650 PZ 그리고 소니 컨트롤 케이블이 운용이 되는 건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크레인 M 같은 경우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안 돼요. 네, 크레인 같은 경우는 OD 마크 4나 마크 3 그리고 2470 렌즈를 장착하더라도 로우 앵글 전환이 바로 됩니다. 그렇지만 크레인 M은 그것까지는 되진 않아요. 더욱 작고 콤팩트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로우 앵글은 뭐 촬영하는 건 이렇게 해서 촬영할 수도 있겠죠. 언더슬렁 모드가 아니라. 근데 사실 저도 좀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리고 언더슬렁 모드를 많이 보여드리긴 했는데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그 모드를 동영상 촬영하면서 별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크레인 M도 저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장착되는 건 보여드렸고 제가 원핸드 짐벌 크레인 그리고 소니 알파 6500에 운용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영상을 촬영을 해서 지금 6500이 어느 정도 스테빌라이징이 구현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떨림 방지 기능을 켜고 켜지 않은 것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영상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스테빌라이징이 구현되는지 아마 여러분들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그냥 장착이 된다고 해서 짐벌이 100% 성능이 운용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실제 테스트를 해보시고 어느 정도 스테빌라이징이 구현이 되는지 꼭 내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와 같은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예요. 직접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영상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야외에서 촬영한 크레인 M 그리고 알파 6500 운영되는 모습과 손떨림 방지 기능을 켜고 그리고 켜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움직임이 구현되는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원핸드 짐벌 크레인 M의 소니 알파 6500 그리고 오축 손떨림 방지 기능, 그러니까 스테디샷 기능을 끄고 한번 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지금은 제가 원핸드 짐벌 크레인 M 그리고 소니 알파 6500에 지금 오축 손떨림 방지를 켠 겁니다. 제가 한번 직접 비교를 해드릴게요. 보시죠. 보세요. 자,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원핸드 짐벌 크레인 M 그리고 소니 알파 6500이 어느 정도 스테빌라이징이 구현되는지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축 손떨림 방지 기능을 켜고 켜지 않은 상태에서 원핸드 짐벌 크레인 M과 어느 정도의 스테빌라이징이 구현이 되는지 확인하셨을 겁니다. 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원핸드 짐벌 크레인 M은 0.7kg에 매우 콤팩트하고 가벼운, 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 원핸드 짐벌 크레인 M 정도 성능의 이 정도 무게를 가지는 짐벌은 아직은 없을 거예요. 물론 미래는 나오겠죠. 거기에 오축 손떨림 방지 기능이 탑재되고 거기에 4K 30프레임 S로그2, 3와 같은 강력한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6500은 원핸드 짐벌 크레인 M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조합을 능가하는 조합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소니 같은 경우는 이런 컨트롤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자체에서 녹화 해제,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닌 크레인 자체에서 녹화 이렇게
녹화가 지원되고, 그리고 녹화 해제가 지원되고, 굉장히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은 조합에서 크레인 M에는 미래에는 더 좋은 카메라가 분명히 나오겠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땐 6500이 제 수준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수준입니다. 제 수준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압도적인 모터 파워. 항상 제가 이렇게 새로운 카메라를 장착을 하면 어느 정도 모터 파워가 되는지 항상 제가 크레인과 크레인 M을 괴롭히죠. 굉장히 압도적인 모터 파워를 자랑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원핸드 짐벌 크레인 M 그리고 소니 알파 6500의 사용기였어요. 한번 이런 부분은 직접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원핸드 짐벌 크레인 M 그리고 소니 알파 6500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에는 또 새로운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